안녕하세요. 제이주식TV입니다. 최근에 제 방송을 보시고 구독자가 되신 분이 한 20여 분 되십니다. 그분들 위해서 제 매매 스타일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하시는데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고점 돌파 매매자입니다. 네, 싸게 사가지고 뭐 장기 보유 그런 걸 잘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종목도 장기 투자 종목도 있어요. 공개하진 않지만 이 장기 투자 종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매매하는 거는요, 그냥 테크니컬 매매를 중시해요. 그냥 팔고 사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5년 차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냥 장기로 묻을 종목 볼 필요가 없잖아요. 예, 저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저는 테크니컬 매매 중시해가지고 하루에 전업을 해서 단타도 치고 그래가지고 수익을 확정 짓는 걸 좋아합니다. 야, 오를 종목을 왜 파니? 아니에요. 저는 오를 종목이라도 수익을 확정을 짓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꼭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왜 최선을 왜 팔고 사고 할까 그러는데 저는 전업이에요. 전업 선생님들 아셨죠? 그 다음에 매매 스타일은 기계적인 매매입니다. 본인의 의견을 배제시키고 싶어요. 전업에 가장 한번 막 호불호를 갈리는 게 있는데 일단은 어떤 딱 고점 돌파한다 그러면 사보는 거예요, 선생님. 일단 그런 개념을 하는 거니까 기계적인 매매를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걔의 의견을 웬만하면 좀 배제시키려고 그래요. 제 의견을 아셨죠? 그 다음에 현금을 굉장히 중시해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현금을 상승장일 때는 주식이 60, 70%, 80%, 100%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락장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식 비중이 10%, 20%. 아셨죠? 10%, 뭐 20% 내외입니다. 뭐 좀 종목보다 세겠죠. 뭐 20%. 장기 종목 제외입니다, 선생님. 또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장기 종목은 제외야, 여러분. 장기 종목은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장기 종목은 아셨죠? 네. 장기 종목은 제외 아셨죠? 예. 장기 종목은 시장이 빠지다 말다 그냥 보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 아셨죠? 예. 오해 안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예. 장기 종목은 제외입니다. 이게 제가 언급하는 투자금이라든가 투자 매매 비중에서 장기 종목은 제외하다, 여러분들. 아셨죠? 예. 장기성 종목. 아셨죠? 예. 그건 지금까지 공개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저는 보수적인 매매자입니다. 보수적인 매매자. 아셨죠? 예. 제가 40대 후반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매매를 견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종목, 여러분들보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 다음에, 막, 보수적인, 그러니까 단타 들어갈 때 여러분, 제가 보통 200만원, 300만원, 뭐, 100만원, 이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저 단타 들어갈 때 여러분들. 아주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그렇게 모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한 종목당 절대 20%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최대치. 25%, 뭐 35%까지 하는데도,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한 종목이 25%, 30%고 10%는 건 단타에 단타 물량.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제가 현금을 80% 이상, 95%, 90% 이런 걸 지금 현금을 이렇게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8월 7일부터요. 네.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이제 9월 3일이죠. 저녁에 주식 비중 좀 10% 확대하자 이런 의견을 좀 보내드렸어요. 정고점 코스닥 정고점 넘었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취소했습니다. 그 다음 쯤에. 네. 그 다음에 제 매매 기법은 대략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그래도 매매 기법은 하나는 공개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봉 그물망 매매 기법 그 다음에 이평선 밀집 5일선 20선 60일선 밀집한 종목 이런 위주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테크니컬 매매를 중시한다. 팔고 사고 한다. 전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업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제 매매법이 직장인들하고는 조금 좀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직장인들하고 여러분. 직장인들은 막 팔고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했죠? 그 점은 좀 이해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업 관점에서 매매를 한다. 저는 전업적인 입장에서 한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아침에 사고 막 저는 또 삽니다, 여러분들. 초보들 왜 팔종목을 왜 파니 그러는데 아침에 사요. 딱 삽니다. 또 10% 먹으면 팔고요. 다시 또 1, 2% 빠지면 또 종목 괜찮다 싶으면 또 삽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식의 매매를 자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루에도 한 종목 들어가서 3번 매매하고 막 그럽니다. 3번 막 아셨죠? 네. 3번은 먹고 뭐 마지막에 좀 물릴 수도 있고 그 종목이 괜찮다 그러면 그냥 물린 채 보유하고 있다가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계속 그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빠른 매매를 한다. 굉장히 빠른 매매예요. 전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막 팔고 사고 합니다. 아셨죠? 네, 그런 개념을 사용한다는 걸 꼭 알아두신 다음에 저 매매법을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개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법 핵심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을 매매하는지를 하시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교육생을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또 10월 중순 이후에는 해외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화통화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미리 공지드립니다. 예. 전화통화 안 될 수 있고, 메일로는 연락이 가능한데, 제가 SNS도 안 합니다. 선생님. 또 SNS를 하지 않아요. 저는 SNS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SNS를 하지 않습니다. 장중에라도 메일 보내주시면 메일로는 가능합니다. 대신, 제가 종목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려는 게 제 의도 목적이에요. 매매 기법을 가지고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꾸 이제 보다 보면은 한 얘기 계속 하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이때는 사고 이때는 팔아라 이런 그런 거를 좀 연습해 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는요 연간이고 연간 1년 정도로 생각하셔가지고 네. 75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네. 한 번 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간입니다. 연간. 네. 근데 이걸 교육생이 되시고 제이쌤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매매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10월 이후부터는 문자도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10월 중순 이후, 10월 10일 이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네, 교육생 가입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메일로는 연락이 가능하지만, 네, 전화는 그 상당 기간 불가능합니다. 네, 최소 6개월 이상 불가능하다. 이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번호도 이제 없을 텐데요. 전화번호를, 어, 문자를, 메일을,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을. 네, 댓글을 달아주시고, 네. 어, 참,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인데, 이게, 메일을 공개하면 이게 메일도 스팸으로 활용하더라고요. 어떤 애들이.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정지 먹어가지고, 고절한 적이 있습니다. 가지고, 어떤, 10월, 한 달간만 교육생을 받고 10월 10일까지만 교육생을 시청을 받고 문자 연락 받고 그 후에는 교육생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근데 저는 코스닥을 여기를 돌파 매매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면 좀 사고 싶어요. 880이 넘기면 사고 싶습니다. 살짝 그런데 지금 좋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때부터 현금화를 하고 매매를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그냥 일부 종목 뭐 10% 20% 정도 들어가서 매매만 하고 있고 80%이 정도 90%는 현금을 쥐고 있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주식 비중을 10% 확대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다가 연날이죠 연날 이게 주식 비중 확대하라고 얘기 드렸다가 나 9월 2일까지도 고민했습니다. 9월 2일도 여전히 고민 중이라고 내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때도 고민이었어요. 넘기지 못했으니까 여기를 못 넘겼는데 이걸 넘겨가지고 주식을 10% 확대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다가 취소했습니다. 아침에 미국장이 빠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저는 여기를 넘기기 전까지는 9월달은 조정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장도 빠지기 때문에 일단 좀 미국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야 이 한국장도 좀 꾸준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뭐 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쉬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올라갈 확률 이렇게 쭉쭉 이렇게 갈 확률보다는요. 이렇게 막 치고 갈 확률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옆으로 좀 횡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요런 장이 좀
9월달, 10월달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조금 명심하시면서 지금은 조정장이다 가지고 현금을 좀 쥐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종목별로 본다면 지금 그 그린 뉴딜 정책주가 아주 잘 올라왔습니다. 뭐 유니슨이라든가 신성이엔진은 상한가 같고요.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상한가 같고, CS 윈드, CS 베어링, 뭐 여러 가지 그 관련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삼광 MNT, 이해되는 종목이 있는데 일부 종목은 좀 들어가 볼 종목들이 있어요. 어제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그쪽 섹터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린 뉴딜, 정부 정책도 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효성이라든가 뭐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뭐 그런 종목들이 좀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진성 TLC도 괜찮았고, 뭐 후성도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일부 뭐 현대 한화솔루션 우선주 뭐 단타 들어가고 기존에 좀 갖고 있었던 거 바디텍 매드 이런 거에서 조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일반 교육생들에게 일반 우리 구독자들은 공개를 안 하는데 우리 교육생들에게 조금 언급한 정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바디텍 매드 이런 겁니다. 바디텍 매드. 그런 건 조금 괴리가 이거 공개적으로는 언급을 안 했는데 왜 공개를 하지? 그런 건 그냥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생들은 그런 걸 좀 매수해 보시라고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주도 좀 뭐 매매한 종목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조금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 전체적인 비중은 현금 80, 주식 20. 다시 현금을 늘렸습니다. 현금 90 이렇게 가까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장 좀 보겠습니다. 미국장 제가 뭐 차트를 잘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상도 다 틀리고요. 미국장 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인데 월봉이 아주 음봉이 떠버렸네요. 아셨죠? 네, 뭐 더 이상 제가 봐서는 막 치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네. 현금 좀 쥐고 계셔야 돼요. 네. 어떤 유튜브 전문가들이라든가 방송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시장이 이런다 가운데서도 뭐 자기들이 언급한 종목은 날라간다 얘기하는데 글쎄 여러분들 좀 보수적 매매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분들 나름이고 예. 그걸 다 따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분들 다 따라하면요 지금 뭐 수천억 벌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은 조심 구간이에요. 무조건 아셨죠? 조심 구간이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차트를 보실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좀 알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는데 5일선, 21선 요겁니다. 그러니까 5일선, 21선, 60선 이격이 많이 이격이 뭔지도 모르시는 충분히 계신데 이렇게 요럴 때 하시는 거 이럴 때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평선이 모였을 때 매수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5일선, 21선, 이렇게 61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웬만하면은 아무리 호재가 떠도 매매하지 마셔라. 추격하지 말아라. 이럴 때 자꾸 비중을 줄여나갈 때지 매수할 때는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이런 거죠. 이런 게 보시면 두산 퓨얼셀 보겠습니다. 두산 퓨얼셀도 주봉인가요? 이거 보면 많이 올라왔죠. 네, 많이 올라왔고 또 저는 바닥에서 10배 종목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네, 4천 5천원짜리가 5만원 갔어요. 그럼 매매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호재가 떠도 이런 거 매매하지 않아요. 꼭 명심해 주십시오. 바닥에서 10배 정도 아셨죠? 바닥에서 10배 오른 정도는 절대 매매하지 않는다. 근데 제 신조예요, 신조. 아셨죠? 제 크리드입니다, 크리드. 그래서 이게 요럴 때 사셔도 괜찮아요. 20선하고 5일선이 뭉쳐있을 때, 요때는 요런 봉에서는 매수죠. 요런 봉에서는 매수인데 지금은 호재가 뜨거 뭐가 저는 관심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이런 종목은요. 지금 이게 악재가 떴죠. 악재라고 유상증자가 떴습니다. 유상증자가 떴고요. 네. 그런 개념이고요. 5일선, 21선이 뭔다 그러면 웬만하면 안 사시는 게 좋다라는 게 제 기본 관점입니다. 뭐 시장 같은 걸 보여드릴까요? 시장 이거 좀 시점도 있죠. 이런 정도는 단타로 매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기적 이런 거는 여기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호재가 떠도 5일선, 21선, 61선 이왕이면 이렇게 좀 붙어있는 종목 하셨죠. 이럴 때는 괜찮아요. 이럴 때는 괜찮습니다. 이럴 때는 하셨죠. 이럴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은 절대 매매하지 않는다 하셨죠. 네.
단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타는 적은 비중으로 단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뭐 비중을 실다든가 뭐 추가 경매 산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말해야 될 우리 초보님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아셨죠? 이런 자리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요런 자리에 들어가셔라. 요런 자리 아셨죠? 요런 종목을 찾으셔라. 아셨죠? 모든 종목 이런 자리 찾아라. 이럴 때 이제 호재가 들어오고 거래가 들어오고 여러분들 아셨죠? 이런 거 항상 초보분들은 캔들만을 보시는데 초보가 아닌 분들은 이렇게 요런 자리가 아주 좋은 매수 잘해요. 선생님들 이렇게 요런 자리 아셨죠? 예. 요런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5일선, 20일선, 60일선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선생님들 이해되셨죠? 요럴 때가 아주 좋은 첫 번째 매수 기회다.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셨죠? 네. 이게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초기 국면에 거래량 들어오는 국면. 아셨죠? 이게 호재가 있는 거죠. 호재가 여러분들. 첫 번째 호재. 그 다음에 쭉쭉 올라가죠. 쭉쭉 올라가죠. 여러분들. 아셨죠? 네. 그런데 5일선 훼손, 특히 5일선, 일봉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요런 종목인데 이렇게 가지고 요런 종목도 아셨죠? 일봉 선생님, 일봉 기념입니다. 선생님들. 네. 일봉 기준으로 이렇게 요럴 때는 매수에 매수. 여기가 매수 이렇게 아셨죠? 이평선 매수 이렇게 매수죠. 선생님들. 여기서 매매하는 거 단타도 매매 가능.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뭐 1주든 뭐 11주 올라가다 이렇게 꺾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제 이렇게 꺾이잖아. 5일선이 훼손되잖아요. 하락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때부터 이제 테크니컬 매매니까 이렇게 5일선이 이렇게 꺾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많잖아요, 선생님, 이런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요, 여기서는요, 비중을 더셔야 돼요. 네, 이런 데 함부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다. 물량 확대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종목을 좀 싸게 모아가려고 그래. 그런 거 사도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막, 물량을 막 세게 확대한다던가, 막, 5일선이 깨지면, 여러분들 일단은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쁘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차라리 비싸게 5일선을 이렇게 회복하고, 안착하고 사시라는 게 이제 단기적인 매매의 예예요, 선생님들. 5일선을 회복한 다음에 해라. 요 구간에서는 음봉 나오기 시작한다. 아셨죠? 이렇게 하면은 조심하셔라. 또 이렇게 하다가 이게 나오다가 5일선을 건드려요, 선생님. 5일선 있다. 요 5일선 건드릴 때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때. 요때는 상관이 없는데, 일봉상으로 이제 5일선이 올라가면 20선하고 이렇게 60선이 이게 벌어지잖아요. 특히 이런 구간에서는 좀 매수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 요런 구간 여기서 이제 요 5일선이에요. 검정선이에요. 5일선을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딱 건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음봉이 여러분들. 아셨죠? 이렇게 횡보하다가도 또 다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요 많이 올라오면 5일선이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5일선이 일봉 5일선이에요. 5일선이 이렇게 꺾이면 좀 조심하셔라. 그렇죠? 보통 한 1, 2주 올라오죠,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얘가 보통 한 7, 8일, 10일 정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조정 놓다가 막 장대 나왔다가 또 지켰다가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장대함이 뜬다든가 고점에서 장대함 거래량 실린 장대함이 뜬다든가 이렇게 장대함이 뜬 아셨죠? 이런 거면 좀 조심하셔라. 하여튼 아셨죠? 그다음에 뭐 양봉 3개 나오면 그다음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좀 테크니컬 매매적으로 기억하셔가지고 요 구간에서는 조금 매매는 자제하시고 아셨죠? 뭐 보유해봐도 되죠, 여러분들. 보유해도 됩니다. 5일선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5일선을 안착할 때 요때 사시는 게 좋다. 좀 비싸게 사시더라도 이해되셨죠? 이런 개념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특별히 뭐 종목에 대해서 뭐 좀 공개했으니까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주는 소개 안 하는데 하나 우선주입니다. 단타칠 종목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단타칠 종목이니까 이거는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선생님들 일봉으로.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소개하는 이유를 알겠죠? 네, 기본적으로 5일선, 21선, 60선 그리고 주봉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말씀드렸어요. 어딜 20선 깨지면 손절이고요. 아니면 5일선 깨지면 손절이다. 5일선 깨지면 손절. 비중을 줄이시는 거예요. 손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전량 손절입니다. 전량 아셨죠? 전량 단타 종목은 전량 손절이 아니면 내가 뭐 이 종목을 근데 중요한 건 하나 우선주를 여러분이 투자 금액이 1억이에요. 그럼 2억에다가 뭐 3천만 원 들어갈 종목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아셨죠? 이런 종목은 내가 1억이다 그러면 정말 맥스로 100주 이상 들어가시면 안 돼요. 내가 1억이다 그러면 이런 건 한 뭐 600만 원, 500만 원 정도. 이것도 500만 원도 사실 위험한 수량입니다. 근데
하나 우선주가 그렇게 막 허접주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주는 추천하면 안 되는데 공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천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관심 종목입니다. 이런 거. 하여튼 5일선 이탈하면 비중을 줄이는 걸로 이해되죠. 이게 장중 변수는 굉장히 크니까. 그리고 이런 거는 비중을 제가 봐서는 한 5천만 원 투자 여력이다 5천, 6천, 뭐 7천이다 그러면 한 50주, 300만 원 정도 하시고 내가 1억 정도 넘어간다. 1억 뭐 1억 되신다 그러면 한 100주 정도 해볼 만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중을 종목마다 비중을 잘 정하셔야 그게 수익과 직결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유튜브라든가 다른 TV 전문가들이 수익률을 막 얘기하시는데 수익률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 선생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익금이 중요하죠. 예. 1억을 가지고 어떤 종목에 들어가서 20% 들어가서 10% 200만원 수익 낸 게 중요하지. 무슨 말이 되셨나요? 아니면 어떤 한 종목이 좋아가지고 뭐 제가 20% 안 되면 뭐 30% 30만원 들어가서 20% 600만원 수익 나는 게 600만원이 중요한 거지. 아니 이 종목이 좋긴 좋았지만 겨우 100만원 밖에 못 들어가서 10% 들어가서 10만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수익금을 챙기려고 그러는 거지 어디 수익률 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 자랑하려고 수익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 유튜브 보면은 막 스캘핑 수익률이 막 100%, 120%, 130%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들.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에 들어가서 비중을 세게 들어가서 세게 먹고 나온 종목이 좋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만큼 비중을 실으시려면 그 종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테크니컬 매매를 하셔야 되고 비중 조절을 잘 하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우를 만약 소개했다 그러면 내가 투자금이 2억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다가 100주 괜찮습니다. 100주 700만원 이런 거 괜찮아. 2억 정도 700만원 괜찮다 생각해요. 아셨죠? 근데 이런 종목에다가 막 3천, 5천, 6천 들어간다는 건 그건 정말 잘못된 매매입니다. 우선주에다가 우선주 물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 답이 없어요. 제가 왜 이 종목을 언급하는지 이유를 설명드린 거예요. 아셨죠? 하나우 뭐 방산주죠. 그 다음에 태양광 뭐 이런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손절도 이런 건 단타 종목은 무조건 손절을 칼같이 지키셔야 됩니다. 칼같이 지키셔야 되고 아셨죠? 5일선 아셨죠? 5일선이 너무 뭐 하시다 그러면 이 종목의 시가 아셨죠? 시가 63,000원을 깨면 무조건 손절하십시오. 손절 하셨죠? 최소한 비중 축 사셔야 되고 또 이런 종목을 또 막 6만 이 정도 사가지고 나 막 2배 3배 먹고 나 그런 욕심 없습니다. 단타 종목설 말씀드리기 때문에 중규 종목은 다릅니다. 단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10%를 먹든 한 20% 먹으면 그냥 매도하세요. 매도. 뭐 얼마에 매도해야 됩니까?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그냥 매도하세요. 그냥 10% 먹으면 매도하세요. 못 먹는 것보다 먹었으니까 그냥 매도하시라고. 그리고 또 제 방송을 또 봐주세요. 또 언급하면 또 딴 데서 또 10%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랬죠? 제 매매법이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론상 목표가는 있어요. 이론상 목표는 양봉 종가예요. 양봉 종가. 여기까지. 여기 89,000원입니다. 양봉상 종가, 양봉상 정고점, 양봉 종가. 여기 89,500원이에요. 그렇죠? 89,500원이니까 89,500원 그러면 대략 89,000원. 여기 뭡니까? 85, 여기 대략 85,000원에 걸어 두십시오. 그냥. 까치밥은 남겨두시고, 아셨죠? 이 정도 오시고. 그다음 여길 동감해. 89,500을 넘기면 그때 또 사세요, 선생님들. 그때 또 사세요. 87,000원, 86,000원, 85,000원 일단 파시고, 아셨죠? 10%뭐 올라오면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또 89,500을 넘기면 그때 사세요. 넘기면 사세요. 넘기면, 아셨죠? 확인하고 사세요. 확인하고, 여러분들. 그게 낫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더 날라갈 것 같은데 왜 미리 저는 그런 매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매매 스타일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잊으셨나요? 또 공개 또 해야 되나요? 공개하겠습니다. 네. 공개해야죠. 또 자꾸 망각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테크니컬 매매를 중시한다. 팔고 사고 한다. 고점 돌파 매매다. 돌파고 난 다음에 사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기계적인 매매. 개인의견 배제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요 종목을 하나솔루션 우를 먹고 나왔어요. 선생님. 요 종목을 먹고 나왔습니다. 왜? 전고점 돌파잖아요. 선생님. 이게 딱 보시면 이 종목은 단타쪽 상한가 못 먹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상한가 못 먹어요. 팔고 사고 하니까 상한가를 못 먹어요. 잘 보시면 이날 이렇게 보십시오.
이 정고점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선생님? 제 이거 정고점 돌파했지 않습니까? 매매 좀 돌파했잖아요, 선생님. 알겠죠? 네. 정고점 돌파했으니까, 그다음에 상한가니까, 시세가 강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따라 들어갈 만한 거죠. 그냥 9% 상승했는데, 그냥 9%, 예. 9% 상승했어요. 다른 게 9%구나. 이거 들어갔습니다. 이거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 여기 상한가 정보를 깼으면요, 여기 38,850을 깼으면 저 손절 쳤을 겁니다, 선생님들. 이해되셨죠? 이미 팔았습니다. 야, 상한가 정보를 왜 팔아? 여러분, 상한가 갈지 말지는 이건 셋이 끝나고 아는 거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주 그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네. 몰라요. 상한가 갈지 안 갈지. 월요일도 모르겠지만, 뭐 단타를 좀 쳐보겠습니다, 선생님. 이해되셨죠? 네. 단타를 좀 쳐보겠다. 월요일도, 다시, 요런 그러니까 또 뭐 하나 우를 좀 매매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선생님들. 예. 언급하는 거니까. 예. 이평선도 모여있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선주라는 걸 개기 때문에 절대 몰빵하지 마시면 안 되고, 세게 비중 들어가시면 안 되고, 우선주네요. 좀 약하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반주로 하나 더 관심 종목을 드리자면, 좀 확신이 들지 않아가지고, 아직,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하여튼 그린 뉴딜 그런 풍력주 태양광 주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화 에너지 솔루션도 상한가인데 아니 현대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 네. 이것도 보시면 5일선 21선이 모여있는 상태고 이게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이게 시총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태양광이죠. 미국 쪽에서 태양광 하냐는 정고점 돌파했으니까 이것도 뭐 30% 올랐는데 이것도 일단 매매해볼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날 저도 이 종목도 매매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냥 만약 갭이 떠서 시작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냥 이 갭이 막 이해되셨죠? 예, 갭이 떠가지고 막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뭐 10% 오르고 죽을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이건 단타성 종목입니다. 단타성 종목. 이런 쪽에다 막, 이 종목을 내가 모아가겠다 하시면 좀 조정시 사셔야 돼요. 조정시 사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주식이라는 거는요, 이게 장대 항목이 쓴 다음에 이렇게 조정시 사시는 거예요. 조정시 이렇게 조정시 거래량 감소하고요. 대표적인 게 바디텍 매드였죠. 예, 바디텍 매드였습니다. 바디텍 매드 예를 드릴게요. 예를 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상한가가 떴어요, 선생님. 그렇죠? 이런 거 굉장히 변동성이 큰 구간이죠. 그러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요런 봉에 사는 겁니다. 요런 봉에 요런 봉에 사는 거예요. 요런 봉에 요런 봉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육생들에게도 요때 요런 봉이 좀 거래량 감소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일정 금액을 지지하니까 여기를 지지하니까 선생님 그렇죠. 다른 게 있긴 있지만 여기를 지지하니까 상한가에 장대 양봉의 시가 25,500원을 지지하니까 다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걸 치지 못하면 흐름이 나쁘니까 비중을 막 물타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25,500원을 이탈하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주식. 그래서 이런 단봉이죠. 몸통이 작은 캔들을 사는 거다. 거래량 감소하면서. 그렇죠? 항상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이런 거 올라오면 무조건 매도죠. 선생님들 매도. 그렇죠? 또 넘기면 여기가 매도자랍니다. 33,000원 정도 아주 좋은 매도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꼬리 선생님 꼬리라든가 아니면 여기 아셨죠? 예. 적당히 매도다 이런 거 매도다 하셨죠?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상승 나오면 무조건 거래량이 증가돼야 됩니다. 무조건 이런 봉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게 아니고요. 거래량 감소한 다음에 다시 이 거래량 얼마입니까? 막 600만 주, 뭐 700만 주 나왔으면 거래량이 감소해야 돼요.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한 다음에 거래량이 다시 들어와야 상승하는 겁니다. 거래량 세기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이거 상한가 부분 아닙니까? 단타를 치고 싶고 하더라도 어떤 중기적으로 모아겠다 싶으시면 단봉에 모아가세요. 단봉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변동성이 끝난 다음에 이게 단봉이 나올 겁니다. 요 단봉에 모아가십시오. 아셨죠? 모아가실 분은 단봉에 모아가시고요. 아셨죠? 그다음 웬만하면 이 종목은 여기를 깨면 안 좋아요. 상한가 장대 양봉 들어온 거에 이 종가를 깨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상한가는 41,200원은 무조건 사수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
그렇죠? 조금 살짝 이탈할 수는 있지만 여기를 지켜줘야 된다. 이런 개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되신 거를 환영드리고요. 네, 일단 제 매매 스타일을 이해하시면서 제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공지 드리지만 제가 10월 구독자분들은 상관없겠지만 10월 중순 이후에는 제가 좀 소통이 원활히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혹시라도 뭐 교육생을 생각하신 분들라면은 그 점을 이해하시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